이현민 선생님입니다. 평소랑 영상이 좀 다르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생님도 지금 학교가 아니고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칠판도 쓸 수가 없고 갑자기 온라인 수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갖고 있는 태블릿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들어주겠습니다. 아마 그 이번 주 그러니까 8월 27일까지 있는 수업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뭐 그렇게 선생님을 보고 싶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 집중하는 게 조금 이렇게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양해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이 사실상 이제 여러분 계약하고 처음으로 물리 진도를 나가는 시간인데, 첫 시간이니까 평가에 대한, 2학기 평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2학기 평가, 2학기 평가. 이거 잘 나오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인데, 원래 이런 용도로 하려고 갖고 있었는데, 칠판에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아서, 이거는 한 번도 여기 학교 와서 써본 적이 없는데, 쓰고 있어요. 자, 1학기 때랑 비중은 똑같아요. 지필고사가 우리 60이었고 다음에 수행평가가 40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필평가는 1차하고 2차가 각각 30%씩 차지를 했었죠. 그런데 굉장히 희소식이 있어요. 희소식. 요건 또 빨간색으로 써줘야지. 희소식은 우리 2학기 때 지필고사는 오로지 선택형으로만 봅니다. 와, 박수. 선택형으로만. 아, 맞아.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이 녹음을 하는데 너무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귀퉁이에 얼굴을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얼굴을 나오게 하면 이게 바닥에 놓고 위에서 보니까 참 가관인 거야. 그래서 그냥 필기만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날 수업이 들었던 반들은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지만, 2학기 물리는 1학기랑 완전히 달라요. 1학기는 계산하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었다면, 2학기는 그냥 이해하고, 개념만 이해하면 되는, 그리고 뭐 종류 이런 거, 특징 이런 거 외우고, 약간 기술책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 나 1학기 때 물리 너무 어려웠어 하는 친구들은,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과목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면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선택형으로만 100% 냅니다. 1학기 때 그 논술형 채점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시간이 촉박했던 문제도 있고 뭐 다른 과목들도 많이 없애는 추세인 것 같아서 한번 2학기 때 없애봤고 좀 별로다 싶으면 내년에 다시 또 여러분 후배들 가르칠 때 다시 또 살리면 되니까 하여튼 2학기는 선택형 100%예요. 그리고 1차 지필고사 시험 범위는 파란색으로 쓸까? 시험 범위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우리 앞에 교과서 차례를 보면은 교과서 90쪽이 새로운 2학기 단원인데 그 전자의 에너지 준이라는 90쪽에 있는 단원부터 원래 계획은 작은 단원 5개 그래서 교과서로 치면은 128쪽까지 5개 소단원을 볼 계획인데 이게 뭐 달력으로 이렇게 쭉 하고 따져보다 보니까 좀 빡빡합니다. 이 5개 단원을 나가는 게. 그래서 이게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 확정은 아니고 요렇게 되는 것도 지금 협의 중입니다. 123쪽까지 한 개 단원을 줄여서 4개 단원만 보는 방법도 얘기되고 있어요. 이거는 시험 기간 근처에 가면은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대로 1차 지필고사를 보게 된다면 2차 지필고사도 똑같이 5개 단원을 볼 겁니다. 129쪽부터 똑같이 조그만 단원 5개 하면은 164쪽에 있는 파동의 간섭. 그게 끝나는 게 171쪽이거든요. 여기까지 볼 건데 만약에 1학기를 4개만 봤다 1차를 그럼 2차도 4개만 볼 거예요. 그러면은 124쪽에서 4개만 하면은 이때는 페이지 159쪽까지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 때 진도 봐서 확정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수행평가가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이게 원래 1학기 때는 탐구라는 수행평가가 있었죠. 탐구에서 우리가 이거를 20점을 했었어요. 여러분 싫어했던 속도 계산하고 가속도 계산하고 이런 거 있었지. 그 다음에 논술 10점이 있었어요. 논술은 그 운동량과 충격량 하면서 여러분 충격량이 뭐 생활 속에서 충격량 줄이는 예를 찾아 써라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이 포트폴리오에서 학습지랑 독서록 검사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1학기 때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보고 나니까 이 포트폴리오가 반마다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심지어 어떤 반은 전부 다 학습지랑 독서록을 다 내는 바람에 전부 반 평균이 그냥 10점이야. 뭐 9점 몇인데 반 올리면서 그냥 10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수행평가 평균이 막 만점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그렇다. 반별로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거 2학기 때 없앴습니다. 없애고 대신에 뭘 새로 만들건 않았고 요 탐구 영역이 30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비중이 엄청 크잖아. 물론 이게 시험 한 번이랑 같은 효과를 발휘하죠. 그러니까 여기 할 때는 여러분이 조금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범위를 미리 알려주겠습니다.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탐구는 그 교과서로 치면은 124에서 135쪽. 단원 이름으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그리고 아이고 실수 쏘리 여기 아니야. 그 다음 단원 물질의 자성하고 그 다음 단원 전자기 유도. 요 두 개가 연관성 있는 단원인데 요 두 개 단원을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때는 점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학기 때랑 다르게 실습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만들기, 제작. 뭐를 제작할 거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무선 충전기 제작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점수가 30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보고서 뭐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는 거 쓰고 이런 거는 1학기 때랑 분량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언제 볼 거냐? 예상은 1차 집필 끝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 볼 예정입니다. 1차 집필 이후에요. 다음에 요 논술은 10점짜리는 범위가 1차 집필 전에 봐요. 페이지로 하면은 107쪽 반도체 소자라고 나와 있는 그 단원. 어렵지 않아요. 반도체의 종류가 뭐고 특징이 뭐고 뭐 걔네들의 그 예를 쓰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외워서 쓸 수 있는. 얘는 9월 중순쯤 1차 집필 전에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건 중간고사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집필고사 60점, 1차 30점, 2차 30점. 범위는 약간 유동적이다. 확정되면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형이 개이득 100%다. 이게 지금 그 선생님이 평소에는 무선 마이크를 차고 말을 하는데 마이크도 다 학교에 있어요. 지금 쌤 재택근무로 전환됐거든. 그래서 마이크가 없이 찍고 있어서 소리가 약간 울릴 수 있는데 양해해 주세요. 다음 주에 올라가는 영상은 예전처럼 똑같이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에 수행평가는 40점인데 탐구가 30점으로 바뀌었고 포트폴리오가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 30점짜리는 1차 집필 끝나고 보고 논술은 9월 중순에 본다. 이렇게 됩니다. 평가 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만나서 수업할 때 다시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분이나 지났죠. 영상은 40분밖에 안 찍을 건데. 자, 교과서가 있는 사람들은 교과서 90쪽을 펴주기 바랍니다. 교과서 90쪽. 쌤이 오프라인 수업할 땐 딴소리를 좀 했는데 이거는 40분 정도만 찍을 거라서 약간 딴소리 줄이고 할게요. 자, 이거 지우고. 쌤 좀 걱정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잘 찍히고 있는지. 야, 이거 지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 다 지울 수 없나, 한 번에? 없나? 지워봅시다. 어차피 교실에 칠판에 써도 지우는데 시간 걸린 건 똑같잖아요. 그치? 자, 검정색으로 바꾸고요. 자, 오늘 할 단어는
교과서 91쪽 1단원 전자의 에너지 준위. 왜 이렇게 글씨를, 이게 원래 갤럭시 탭에 쓰면 좀 글씨가 잘 안 써져요. 핑계고. 왜 글씨 좀 그러냐? 자, 전자의 에너지 준위라는 건데 좀 말이 어렵죠. 자, 근데 이번에 배우는 큰 단원 이름, 90쪽에 보면 큰 단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큰 단원 이름이 전기예요. 전기.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이 전기는 뭐냐?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거를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류라는 건 뭐냐면 전류. 전기는 결국 전류가 흐르는 걸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류는 실제로 뭐가 움직이는 현상이냐? 전하가 이동하는, 쉽게 말하면 전자가 이동해요.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 안에 들어있는 이 전자라는 놈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이 전자가 왜 이동을 하는지, 왜 어쩔 땐 이동을 못 하는지. 자,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고, 전자가 못 움직이면 전류가 못 흐르는 거거든? 그러면 고무 같은 애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 걔는 전자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쇠붙이, 뭐 철 이런 거는 전기가 잘 흐르잖아. 얘들은 전자가 잘 흐르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는 도대체 뭐가 달라가지고 누구는 전자가 잘 움직이고 못 움직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원자의 구조. 자, 원자의 구조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어요. 자, 이거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우리 배웠지? 가운데 있는 거 뭐야? 가운데 있는 거 여기다 그럴까? 자, 원자핵. 그렇지. 원자핵이라는 게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이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다고 배웠지? 그렇죠. 전자. 자, 여기 전자는 원자핵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전자가 이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실제로 돌고 있진 않는데 일단 돌고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 이제 나왔던 원자 모형이 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무슨 성질을 띠고 있죠? 그렇지,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다음에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어. 근데 중성자는 정기적 성질을 띠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지? 그렇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야. 돌아, 얘가 돌아, 이렇게 돌아요. 뱅뱅뱅뱅.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 92쪽에 얘가 하나 들어있어요. 우리가 실에 매달아서 돌멩이를 돌릴 겁니다. 오, 동그라미 인간 잘 그렸어. 자, 돌리면 돌을 막 돌리고 있어. 그럼 이렇게 실에 매달려서 돌을 돌리면 돌이 움직이는 모양은 이렇게 원이죠, 원. 원 모양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위로 실을 싹둑 자르면 그때는 돌이 원 운동 할까 못할까? 못해요. 그냥 날아갑니다. 날아가. 그러면 이 돌이 원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근원이 뭐였던 거야? 요 실이야. 엄밀히 말하면 실이 돌이 날아가지 못하게 일로 당겨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 여기 갔을 때는 이쪽으로 당겨주고, 돌이 여기 갔을 때는 이쪽으로 당겨주고, 돌이 여기 갔을 때는 이쪽으로 당겨주면서 돌이 계속 원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실이 없어도 원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 아이고, 지우개다. 지구가 있고 그 주변에 달이 지구 주변을 똑같이 동그랗게 돌고 있죠.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원운동. 얘는 실이 없네? 실 없어. 그런데 어떻게 원운동하지? 이 실의 역할을 해주는 힘이 있죠. 그 힘이 뭐야? 그렇지,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서 실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실처럼 지구가 달을 똑같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쪽 원자 모형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필요 없는 지구 지우고요. 자, 원자 모형으로 돌아오면 전자도 원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아까처럼 뭔가가 얘를 튀어나가지 못하게 일로 가지 못하고 원운동을 할 수 있게끔 힘이 작용해야 돼요.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플러스를 띤 원자핵과 마이너스를 띤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그 힘, 그걸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전기력. 전기, 전하, 전기적 성질. 전하를 띤 입차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하를 띤 물체. 여기서는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과 양성자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 사이에, 물체 사이에. 소리 들리나? 우리 집 야옹이가 문 밖에서 울고 있어. 내가 혼자서 방 안에 문 닫아놓고 지금 시끄럽게 막 하니까 야옹이가 문 열라 그러는데 열 수가 없어요. 들리나? 들리나? 울고 있어. 야옹이가 애타게 저 목소리가 문 열어 임마 이건데 미안하다. 우리 집 김꼬꾸 씨 미안합니다. 계속 우네. 아 열어주면 안 돼. 열어주면 이거 다 못 찍어. 자,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전기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 그리고 1학년 때도 또 배웠어요. 전기력은 두 가지 힘이 존재하죠. 같은 극, 같은 전하, 다른 전하. 같은 전하, 즉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밀어내요, 땡겨요? 밀어내. 같은 전하끼리는 싫어하지. 우리도 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던데 남자 서로 안 좋아하잖아 막 그러면서 얘기하시던데. 자, 같은 애들끼리는 밀어내. 그 밀어내는 힘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불렀죠? 우리가 두 글자로 한자로 청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청력. 우리 집 야옹이 계속 울고 있어요. 다음에 다른 전하 플러스와 마이너스죠. 이때는 서로 어떻게 돼?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두 가지 종류, 청력과 인력이 있더라.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특징. 이거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어. 복습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플러스 이런 애들 사이 거리가 멀면 작용하는 힘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거리가 멀면 약해진다. 우리 교과서에는 거리가 멀면 약해진다까지만 나와 있는데 다른 교과서에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됐으니까 알아는 둡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로 하니까 어려운데 2배 멀어지면 힘이 4분의 1만큼 적어지고 3배 멀어지면 작용하는 힘이 9분의 1만큼 적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이거는 우리 책에 없어요. 없는데 메모해두세요. 중요한 거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전하량이 클수록, 자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1짜리랑 마이너스 1짜리가 서로 땡기는 힘하고 플러스 10짜리하고 마이너스 10짜리하고 땡기는 힘을 비교하면 위아래 중에 어떤 경우가 셀까요? 아래 경우가 세요. 중력도 마찬가지죠. 가벼운 애끼리 당기는 것보다 무거운 애끼리 막 천체끼리 당기는 힘이 더 세잖아. 마찬가지로 전기력도 작은 애보다는 큰 애가 더 큰 힘을 작용해요. 전하량이 클수록 세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하면은 우리가 전기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전자는 원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가 어떻게 생겨먹었나 봤더니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이거 뭐 마우스를 움직여야 되나? 자,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요렇게? 아닌데? 요렇게. 자, 요렇게 좋다. 자,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더라. 근데 얘가 돌고 있더라. 돈다는 거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건데 그 힘을 뭐라고 부른다? 전기력이라고 부른다. 전기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청력, 같은 극끼리 청력과 다른 극끼리의 인력이 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 멀수록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클수록 세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자, 이제 원자 모양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전자가 돌고 있는데 어떻게 돌고 있냐라는 게 좀 궁금해. 어떻게 돌고 있느냐.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아까 실에 매달아 돌리는 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자,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선생님이. 칠판 지우는 느낌이야. 좋아요. 벌써 20분이나 지났어요. 큰일 났어요. 시간 엄청 잘 가요. 자, 실, 돌, 얘를 돌려. 근데 이게 실이 아니고 고무줄이라고 쳐봐. 자, 아이고. 고무줄이라고 치면은 내가 돌을 빠르게 돌리면 고무줄이 어떻게 될까? 빠르게 막 돌리면 고무줄이 길어지겠지, 돌이. 느리게 돌리면 다시 고무줄이 짧아지겠죠. 요 말 이해돼요? 즉 돌이 빠르게 돈다. 빠르게. 이거는 돌이 가진 에너지가 크다. 운동 에너지가 클 때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질이 멀어진다. 중심에서부터 멀어진다. 그런데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는 에너지가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좀 중심으로 가까워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대로 하면 자, 이 말을 옆에 있는 이 원자 모형에다 적용하면 전자도 에너지가 많은 경우에는 멀리서 돌 거고 에너지가 작은 경우 가까이서 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과학자들이. 그렇겠지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버리는 실험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그 실험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 실험을 알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 지울게요. 뭐 지우다가 시간 다 가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 우리가 태양빛을 쭉 쏴서 얘를 삼각형으로 된 유리 또는 플라스틱 뭐 이런 데다가 투명한 데 통과시키면 얘가 꺾여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거 좋은데 컬러. 좋은데. 자, 초록색 좀 이상하다. 파란색으로 합시다. 몇 개만 그리자. 요렇게 빛이 퍼지는 분리되는 현상. 자, 이때 이 빛을 퍼뜨리는 장치를 우리가 분해한다. 분광기를 통과하면은 거기에 스크린을 대고, 자, 스크린을 여기다 딱 대고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빛이 분해돼서 빨주노초 파란보 빛이 다 보이는 거야. 그치? 이렇게 선생님이 이 스크린을 가로로 돌려볼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자, 이렇게 가로로 돌리면 색깔이 주, 노, 조, 파, 남, 보 이렇게 나오는 현상. 야, 이거 예쁘게 색칠해볼까? 해보자. 좋아요. 이거 좋냐?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노란색 좀 더 밝다. 초록색. 일로 와. 좋아. 초록색 좀 너무 어둡다. 이거 뭐 색칠 공부하는 거야? 남색 어떡하지? 남색 뭐냐? 이거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보라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예쁘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우고 1학년 때도 배웠어요. 1학년 때 니네 그거 우주 빅뱅 할 때 이거 배웠다.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빛을 분해해서 햇빛이 이렇게 나뉘어서 여러 가지 색깔의 빛으로 나눠지는 그 현상,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이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거는 지극히 우리 사람 기준으로 정한 색깔이죠. 태양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만 있는 게 아니야. 요쪽에도 태양빛이 있고 요쪽에도 태양빛이 있어요. 빨간색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빛은 그냥 인간이 못 볼 뿐이야. 그 빛을 뭐라 부르냐? 빨간색 바깥에 있는 빛, 붉을 적, 바깥외,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다음에 보라색 바깥에 있는 건 뭐라 불래? 적외선 말고 하나 더 있죠. 보라색은 한자로 뭐냐? 보라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그래서 얘는 보라색 바깥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빛이 하나 그냥 색깔이 없는 줄 알았더니 분해해 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적외선 자외선이 다 있구나라는 걸 알았거든. 그런데 이제 물리학자들이 궁금한 거는, 그러면 왜 얘는 빨강색이고 얘는 보라색이지? 얘는 왜 파랑색이고? 이런 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빛은 파동이야. 파동인데 얘네들 색깔에 따라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달라. 빨강색은 빛이 이렇게 가. 빨강 이렇게. 다음에 파란 빛을 예로 들어볼게요. 파란 빛은 보니까 이렇게 가. 파랑. 다음에 보라색은 이렇게 가. 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가 다르냐? 우리 이거 너네 중학교 때 배웠는데 뭘 까먹었겠지? 여기에서 여기 파동에 볼록 튀어나온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파장이라고 불렀어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뭐가 다르냐? 파장이 달라. 파장이 다른데 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되냐? 파장이 길어진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파장이 길어지는 애들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자,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이제 왜 색깔이 다른지 알았어. 파장이 다르다는 걸 알아냈어. 근데 파장이 다르면 같이 따라서 변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저겁니다. 에너지가 달라요.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자, 파장이 다르면 뭐냐? 에너지가 달라져.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파장 여기, 얘들아, 쏘리. 밑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죠? 짧아져. 실수했어. 짧아짐. 자,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렇게 기억하면 너네가 안 헷갈려요. 파장이 긴 경우랑 짧은 경우랑 누가 더 에너지가 세냐를 보면 보라색보다 더 짧은 애가 뭐였지? 자외선이었어요. 저는 검은색으로 그릴게. 자외선은 심지어 파장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자외선이 안 좋아? 적외선이 안 좋아? 자외선이 안 좋잖아요. 자외선이 왜 안 좋냐? 자외선이 우리 세포를 통과할 때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몸에 세포가 이렇게 설명해 줄게. 자, 우리 몸에 세포가 있는데 세포 하나를 크게 선생님이 그릴게. 크게 그리는데 거기에 빨간빛도 통과하고 여기 자외선도 통과한다고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극단적인 두 개. 자, 빨간빛이 통과할 때는, 자, 봐봐. 빨간빛이 통과할 때는 세포를 이렇게 한번 퉁 치고 지나가요. 그런데 자외선은 어때? 세포를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박 치고 지나가지. 그럼 이렇게 치고 지나가면 세포가 어떻게 되냐? 파괴돼요.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쬐면 우리 세포가 이 자외선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포가 파괴되는 거야. 우리 피부처럼 사람처럼 피부에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는
밖에 있는 피부만 좀 상하고 말겠지만 세균같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애들은 어떻게 될까? 자외선을 맞으면 죽겠죠. 그러니까 살균할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자 이해할 수 있어. 긴 애랑 짧은 애랑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을까요? 에너지가 센 애가 세포를 파괴하겠어? 에너지가 작은 애가 세포를 파괴하겠어? 에너지가 큰 애가 파괴하겠죠. 파장이 짧아진다는 건 뭐를 말하느냐?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파장이 짧아지면 에너지가 크다. 선생님, 근데 이 얘기 지금 시작한 게 아까 전자가 어떻게 돌고 있나 그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걸 얘기를 왜 해요? 왜 하냐? 자, 왜 하냐? 자, 보세요. 굿 퀘스천.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빨간 빛은 에너지가 1, 주황빛은 2, 노란색은 3, 4, 5, 6, 7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태양 같은 애는 빨간노초 파란보가 다 나오잖아. 이런 스펙트럼 우리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연속 스펙트럼. 자, 그런데 태양 말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원자들을 불에 쬐을 때 얘가 빛을 발하는데 불꽃 반응이라고 우리 배웠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원자는 빛을 내는데 그거를 분광기를 통과시켜 봤더니 주황색 빛하고 파란색 빛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렇게 특정한 부분의 색깔만 나오는 스펙트럼 우리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죠?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렀어요. 선 스펙트럼. 그러면 이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이 스펙트럼을 내는 A의 에너지가 주황색인 경우엔 2, 파란색인 경우엔 5. 즉 에너지가 2랑 5밖에 방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태양은 에너지가 1인에, 2인에, 3인에, 4인에 쫙 방출해. 심지어 더 작은 애와 더 에너지가 큰 애도 방출해서 적외선부터 자외선까지 다 방출을 하는데 원자가 내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아까 원자 모형을 다시 그려볼게 쌤이. 자, 여기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아까 얘기했죠. 전자가 에너지가 크면은 더 멀리서 돈다. 돌멩이 빠르게 돌리면 멀리서 돈다. 그러면 전자가 여기 가까운 데 돌려면 예를 들어 에너지가 1이어야 된다. 좀 더 에너지가 2면 멀리서 돌 거고 에너지가 3이면 좀 더 멀리서 돌 거고 에너지가 4면 좀 더 멀리서 돌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돌던 전자가 에너지를 밑으로 내려오고 싶어요. 왜냐면 안정적인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로 떨어지면은 에너지를 얼마만큼 방출할까 이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1만큼 방출하겠지. 자, 두 칸을 내려왔어 이렇게. 그러면 에너지가 4인대에서 2인대로 내려갔으니까 에너지 얼마만큼 내뿜을까? 2. 세 칸 내려왔어 이렇게. 그럼 에너지 3. 그러면 1이라는 에너지를 내뿜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빛을 나오는 거고 2라는 빛을 방출할 때는 주황색이 나오는 거고 3만큼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노란색이 나오는 거야. 즉 얘가 이렇게 어떤 자리로든 다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에너지가 1인에 2인에 3인에 물론 궤도가 계속 있을 거니까 5, 6 계속 있을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이런 애들이 다 나와야 되죠. 4인에 5인에 다 나와야 돼. 그런데 실제로 원자가 내보내는 빛은 다 이렇게 특정한 에너지만 내뿜는다는 거야.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보라는 물리학자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냈어요. 자, 보라는 물리학자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난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얘네가 아무 데서나 돌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1인 데서 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4인대소만 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9인대소 돌 수 있다고 합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중간은 못 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이렇게 가정하면 4에서 돌다가 1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얼마짜리가 방출돼? 3. 9에서 1로 떨어지면 얼마가 방출돼? 9에서 1이니까 8. 그쵸?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에너지를 어때? 3이랑 8밖에 방출하지 못하죠. 1이나 2, 4, 5, 6, 7 이런 걸 방출해 못해. 즉 이렇게 가정하면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아직 요 이론을 만들 때까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자들이 돌 수 있는 위치의 에너지 값이 원자마다, 예를 들어 수소는 1, 4, 9, 뭐 헬륨은 1, 5, 11, 뭐 이런 식으로 원자마다 돌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 즉 에너지가 1, 2, 3, 4, 5, 6, 7, 8, 9처럼 쭉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너지가 원자 내에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해요. 용어야, 새로운 용어. 원자 안에서 전자들이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진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원자 안에 전자들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양자화되어 있는 거를 보호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 제일 안에 얘를 에너지 레벨 1, 에너지 레벨 2단계, 3단계, 뭐 수소가 이렇다면 헬륨은 1, 5, 11이라면 이게 1단계, 이게 2단계, 11이 3단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거를 이런 단계를 에너지 레벨이라고 원래 불렀는데 보호는 이거를 우리나라 책에서 처음에 어떻게 번역을 했냐? 좀 짜증나게도 한자로 번역하는 바람에 그럼 에너지도 한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너지 준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원자 안에서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특정한 에너지 값들을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부르고 얘를 1단계 준위, 2단계 준위, 3단계 준위라고 부릅니다. 자, 온라인 수업할 때는 여러분 뭐 이렇게 출석 체크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영상을 선생님이 가급적 40분으로 맞추잖아요. 게다가 우리 단축 수업하잖아. 45분. 그래서 오늘은 자, 에너지 준위까지 오늘 했던 거 핵심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전기력이라는 거 배웠어요. 전기력. 자, 지울까? 자, 여기 지우고 할게.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봅시다. 전기력 배웠어요. 전기력은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가 개발세발. 인력하고 청력이 있다. 그리고 특징은 멀어질수록 약해지고 전하량이 클수록 세진다. 그리고 그 다음 배웠던 건 스펙트럼이라는 걸 배웠어요.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스펙트럼을 할 때 뭘 배웠냐면 빨강빛과 보라색까지 뭐가 다르다? 파장이 다르다. 파장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에너지가 다르다. 파장이 짧은 애가 에너지가 세다. 그런데 원자에서 내보내는 빛들을 측정했더니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를 유추할 수 있냐? 원자 안에 전자들은 특정한 에너지만 가진다. 이걸 우리가 양자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양자화된 값들을 에너지 준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걸 준위라고 하더라. 오늘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에 이어서 양자화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볼게요. 수고했습니다. 얼굴이 안 나와서 좀 집중하기 힘들었을 텐데 다음 주는 쌤의 그 친숙한 얼굴 보여줄게요. 여기까지 물바 수고했습니다.